그리고 저는 책을 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색채에 대한 책도 만들고요. 굉장히 어려운 논문, 네, 번역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직접 쓰거나 번역해서 만든 책이 한 30권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강릉에서 살면서 동화책 작가가 됐어요. 네.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좀 얘기가 지루해질 것 같아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예, 제가 어떻게 동화책을 만들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릉 바닷가에서 제가 했던 작업들을 갖다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동영상은 타임랩스로 찍은 것도 있는데 작년 여름에 테라로사 커피 파는 테라로사 구정에 있는 테라로사 아마 여러분들 가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제가 개인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사실은 강릉에 살면서 맨 처음에 이제 바닷가에 갔어요, 당연히. 근데 강릉의 바다가 너무 많이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저도 놀러 가면 막 바닷가에서 막 아무거나 버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상 강릉에 살러 오니까 여기 내가 살아야 될 곳인데 그래도 좀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바다를 막 치우기 시작했어요. 페트병도 떠다니고 뭐 먹다 뭐 버린 것도 있고 막 오만 쓰레기들이 다 있어요. 뭐 변기 같은 것도 있고요. 냉장고 문짝이 버려진 것도 있고 세상에 이런 게 왜 버려져 있지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큰 거는 제가 못 치우지만 큰 비닐봉지 하나 가져가서 그게 꽉 찰 때까지는 이제 바다를 치우고 오면 제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를 좀 깨끗하게 하면은 좀 이제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오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우다가 그 사이에서 유리 조각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유리 조각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막 닳았어요. 근데 거기 글자가 경월주조라고 써 있어요. 그 보니까 소주병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가져가서 이제 물어봤죠. 이제 여기 오래 사신 분한테, 강릉에 오래 사신 분들한테. 그랬더니, 이거는 한 3, 40년 전에 버린 게 그때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지?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만큼 오랫동안 모래하고 파도에 쓸려가지고 아주 끝이 그냥 동글동글하게 닳아서 거의 보석처럼 반짝이는 병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병 조각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쓰레기 치우고 그러면서 병 조각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모은 게 정말 이 방을 가득 메울 만큼 여러분들 교실을 가득 메울 만큼 정말 많이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할까 그러다가 뭐 복령도 만들어 보고 처음에는 뭐 강릉이란 글자도 써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까 스튜디오에서 본 것처럼 밑에서 촬영을 하니까 이게 글자를 만들 수도 있고 동물 상어의 형태도 만들 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로 재밌는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마침 커피 축제를 한다고 테라로사에서 여기에서 전시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유리 작업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정말 그 넓은 공간에 제 작업을 갖다가 쫙 다 붙여서 굉장히 멋있는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미술관, 여러분들 강릉에도 시립미술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지만 미술관 가면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네. 그래서 미술관에서는 전시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테라로사는 하루에 몇백 명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 작업을 배경으로 해서 막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다 올려요.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저쪽 프랑스 사는 친구가 너 작업을 인스타에서 봤어.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면서 저는 정말 요만한 홍보도 안 했지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을 보고 굉장히 재밌었다. 우리 뭐 여기에서도 한번 전시를 해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받게 됐고요. 한 달 동안 제 그림만 걸어놓기에는 재미가 없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 테라로사 대표님한테 그 박물관, 커피 박물관 안에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한 교실 한 2개, 3개 정도 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 바닥을 저한테 좀 쓰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닥에다가 엄청난 바다 거북이, 한 15m 정도 길이가 되는 바다 거북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바다 거북이 만드는 동영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 것처럼 굉장히 큰 바다 거북을 만들었는데 거북이를 이제 처음에 저 혼자 만들려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뿐더러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그 집에 어린이가 있으면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몇 명이 와서 해보더니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친구도 데리고 오고 또 엄마랑 가가지고 바다에서 유리를 또 주워왔대요. 그래서 또 요만큼 담아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저를 거북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줄라 그러면 직접 놓고 가라고 그랬더니
또 그 안에서 어떤 아이는 막 갈매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작은 거북이 거북이 알을 깨고 나오는 새끼 거북이 뭐 이런 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를 하게 되고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모았던 유리보다 거의 한 2배 가깝게 유리를 바다에서 사람들이 주워가지고 함께 놓는 거예요. 그만큼 바다도 깨끗해졌겠죠. 그래서 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생겨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걸 갖다가 더 발전시켜가지고 사람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 그래서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그래서 그림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림책 만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 보여드린 이 책하고는 좀 다른데, 저 책을 사실 먼저 만들었고요. 그 책이 반응이 좋아서 또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자 그래서 이게 2번째 나온 책입니다. 뭐 책 광고하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 내려놓고요. 소년과 바다라는 그 스토리는 제가 글도 쓰고 그 그림을 그린 건 아니지만 유리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책을 만들게 됐는데 사실 저의 어린 시절 경험이 담겨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산에 살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크레파스 부러뜨렸을 그때쯤 돼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먼 바다, 그러니까 원양어업이라 그러죠. 해외에 있는 수산업으로 해외에 나가서 한 4년, 5년 사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맨날 바다에 있으면서 저 멀리 바다 건너편에 우리 아빠가 있겠지. 근데 저 동화책 이야기는 소년이 바닷가에 있다가 아빠를 찾으러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모험을 떠났는데 바다에 가라앉았다가 상어한테 뭐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문어발에 감기기도 하고 북극도 가고 남극도 가고 막 그렇게 힘들다가
아버지를 못 찾고 연어가 자기 강으로 돌아간다고, 알을 낳으러. 그래서 연어 등을 타고 남대천이 있는 강릉으로 돌아왔더니 결국은 거기에 아빠같이 생긴 사람이 있네. 그러고 봤더니 50년 만에 늙어버린 자기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이런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마 여기 있는 지금 우리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그림책을 읽을 나이는 아니죠. 근데 요즘은 아이들만 그림책을 읽는 게 아니고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라는 시장도 있고요. 특히 치매에 걸린 분들이 그림책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많이 책을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책은 좀 전에 보여드린 빛의 바다라는 책은 어른들보다는 아이들 위주로 더 이해하기 쉽게끔 더 이야기를 갖다가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가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다니는 정도의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그렇게 만들게 됐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디자인은 했지만 동화책 작가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강릉에서 2년 반 살면서 제가 동화책을 2권이나 냈어요. 이거는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아마 강릉 바다가 그 유리 조각이 저에게 준 선물인 것 같고요. 요즘은 여기저기 뭐 제주도인데 어떻게 출판사 통해 가지고 제 주소를 알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유리를 요만큼 담아서 이렇게 택배로 보내줘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유리를 선물 받기도 하고요. 또 그런 걸 모아가지고 앞으로 또 더 재밌는 다른 작업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까 책 이야기 하다가 동화책 이야기까지 갔는데 아무튼 앞으로 동화책을 조금 더 만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그러고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된다 그랬는데 막상 제가 너무 그렇게 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중학생 정도 되었던 제 딸, 지금은 뭐 30살이 가까워졌지만 제 막내딸하고 안 친했던 것 같아요. 특히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아마 여기도 그런 나이를 딱 겪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나가줘 내 방에서 이런 거 있죠. 됐어 이렇게 하면 이제 못 들어가는. 네.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야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바쁘잖아요. 막 입시하느라고. 제가 시간을 내려 그래도 딸이 시간을 못 내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 입학한 저희 막내딸한테 제가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 제가 싼 도시락입니다.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도시락이 사실 쉽지 않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 급식 받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급식을 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줄 수도 없고 싸줘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었던 딸에게 도시락 싸줄까? 그랬더니 마음대로 처음엔 그러더라고요. 이건 긍정이란 얘기죠, 분명히. 그래서 제가 계란말이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줬어요. 그랬더니 나쁘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싸줬습니다. 4년을 대학교 4년 졸업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학교를 한 4번, 대학생은 매일 가지는 않으니까 한 4번 갔다라고 치면 방학 빼고 한 300번은 싼 것 같아요, 도시락을. 최소한.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도시락을 통해서 저희 딸하고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저하고 말을 안 했던. 그래서 아니 뭐 수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뭘 알아? 뭐 이랬던 딸이 그 다음에는 저한테 와서 뭐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아빠 뭐 피곤해? 그래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내가 딸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디자인은 아주 그렇게 멋있고 화려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공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은 도시락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소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 쾅 닫고 방에만 있지 말고 친구나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싶은 사람한테 작은 자기의 생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 그거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해보자라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뭐 시집을 안 갔지만 우리 딸이 굉장히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오늘도 서울 간다 그러니까 강릉역까지 자기가 운전해서 태워주고 내려주더라고요. 잘 갔다 오라고. 그래서 딸하고 친해졌다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